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습의 이영래입니다. 네.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이제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 경제 정책 방향에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뭐 수많은 이제 경제 대책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번 내용에 이제 담고 있는 대책들은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이제 좀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내용에 이제 살펴보고 영향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대책에는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뭐 전국적으로 이제 이 주택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 가격 하락도 하락이지만 거래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관련 이제 산업도 이제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지방 세수도 이제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 부동산에 대해서 이 뭐 위화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제 상당히 많이 계실 텐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이제 영향도 이제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 이제 뭐 역대 최저 수준, 뭐 지금 한 달에 뭐 이제 1,500건 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이 이제 올 스톱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인식을 하고 이번 대책을 내놨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나왔던 대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시장 상황에 좀 상당히 발 빠르게 이제 대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마음에 드는데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말만 하고 이게 이제 시행이 이제 잘 안 됩니다. 예. 뭐 일단은 이제 국회에서 이게 이제 압도적인 이 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극복을 못 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뭐 좀 말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이 이제 나왔는데요. 우선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이제 뭐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득세율까지 이제 높으면은, 집을 구매를 하려고 하는 뭐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도 더 집을 이제 안 사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제 취득세 중과하던 것을 이제 완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3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 취득세가 8%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4주택이거나 이제 조정 지역에 이제 3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12%, 법인도 이제 12%를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50% 대폭 감면을 해서 3주택자 이상일 경우에는 4%까지 이제 완화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4주택자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6%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이제 12%에서 6%까지 이렇게 이제 줄여졌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50% 정도 줄여졌기 때문에 뭐 비율상으로 보면은 이제 큰 폭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뭐 지금 이제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득세 조금 이제 완화를 해준다고 해서 이제 집을 사지는 않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집값이 또 막 오를 때도 이 취득세를 뭐 15%까지 올렸지만 살 사람들은 또 뭐 사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해서든 이제 뭐 본인 명의가 아니고 다른 명의를 빌려서라도 사는 게 이 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보다 뭐 다음 달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움직이지는 않겠죠.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번 이제 취득세 완화하는 내용에서도 보면은 이제 개인이 보유한 주택 수뿐만 아니라
법인에서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도 이제 12%에서 6%까지 이제 완화를 해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큰 뭐 효과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국회 의석수에서 이제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민주당하고 이제 이 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율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뭐 한 50% 정도가 돼야지 협의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 반응은 뭐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또 더 이렇게 이제 완화가 될 걸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배제가 되는데요. 부산을 비롯해서 비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과세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해당이 되지는 않는데 서울을 이제 비롯해서 이제 뭐 규제 지역인 데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양도세 부담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달까지 이제 양도세 중과를 이제 1년을 더 연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이제 분양권이라든지 뭐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입주권 같은 경우가 이제 매입을 한 지 이제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이 안 됐을 경우에는 기존에는 단일세율로 60%의 양도세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없어져서 1년만 이제 보유를 하게 되면은 1년이 지났을 때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중과가 아닌 일반 과세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대책 발표 중에서 이 부분이 사실 시장에서는 뭐 가장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죠. 대신에 이제 과거에는 이제 2년 뒤에 이제 시장을 예상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앞으로 1년 뒤에 시장 상황이 어떨지에 대해서만 이제 예상을 하면은 되니까 뭐 1년 뒤에 집값이 회복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있다? 뭐 기준금리도 떨어지고 대출도 완화가 되고 뭐 지역에 공급도 없다. 이런 상황이 맞춰지는 지역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투자자들이 들어가겠죠. 이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이제 조건 자체를 완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다주택자들 보고 집을 좀 사달라고 하는 이제 뭐 그냥 이제 시그널이죠. 표현인 거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이제 없을 거니까 뭐 원하는 지역에 마음껏 주택을 사세요. 취득세도 다운 시켜 줄게요. 그리고 또 이제 종부세도 또 낮춰 줄게요.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 시기가 이제 지나고 이제 더 추가적인 하락이 멈춘다라고 하면은 각 지역별로 시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또 움직이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분명히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부산에 이제 뭐 지방에 있는 비규제 지역은 현재 60%에서 또 이제 실수요자들은 생애 최초라든지 이제 실수요자들은 70%까지 LTV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 내 같은 경우에는 LTV가 이제 지금 이제 금지가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최고 이제 30%까지 완화를 해준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뭐 이것도 이제 현금 부자들 외에는 뭐 실질적으로 이제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를 완화를 한다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7월 달부터 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DSR 40%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이 가계 부채에 대한 문제는 뭐 IMF라든지 여러 이제 뭐 외국에서도 이렇게 이제 평가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계 부채에 대한 이제 부담이 상당히 크기는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이제 뭐 대출을 완화를 해가지고 집값을
상승을 유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정부에서 상당히 이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DSR 40%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집을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 이제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생활 안정 자금이라든지 임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목적으로 보유주택에 이제 대출을 할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임차인이 이제 다른 집에 있는 임차인이 나간다라고 했을 때 전세 보증금을 이제 한꺼번에 내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은행에서 이제 뭐 있는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뭐 내주든 어쨌든 급한 불을 꺼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출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다른 집을 팔아서라도 돌려줘야 되는데 못 팔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이제 이 동맥경화와 같이 이렇게 이제 꽉 막혀져 있는 그런 이제 상태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좀 물꼬를 이제 틔워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세부적으로는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차보증금 이제 반환에 이제 대해서 또 이제 보면은 이제 전입 의무가 이제 3개월 내에 전입 의무가 이제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지금 이제 폐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 안정자금 목적의 이제 주택 담보 대출을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2억 원까지였는데 이것도 폐지를 하게 됩니다. 세부 요건을 살펴보면요, 9억 초과하는 주택의 이제 임차 보증금을 이제 반환을 하는 명목으로 이제 대출을 할 경우에는 현재는 이제 3개월 이내에 이제 전입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 내용이 이제 폐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15억 초과하는 아파트에 이제 임차 보증금을 이제 반환을 할 때, 이때도 이제 대출을 하게 되면은 현재는 2억 원까지만 가능했는데 이것도 이제 폐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활 안정 자금 목적으로 이제 또 대출을 할 때도 2억 원까지였는데 이것도 이제 폐지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득이 이제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DSR 40% 충족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임차 보증금 반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생활 안정 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할 때 추가 대출을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또 증빙을 해라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추가적으로 대출이 되면은 또 뭐 뭐를 하겠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또 뭐 주식을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어쨌든 뭐 규제 완화기 때문에 뭐 부동산 담보 목적으로만 뭐 이렇게 이제 사용처를 제한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꽉 막힌 시장에 이제 유동성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는 뭐 어쨌든 대출이 이제 조금씩 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걸로는 이제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제 뭐 일부가 고소득자의 이게 이제 조금 늘어나는 거하고 전체적인 이제 주택 수요의 이제 대출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DSR 완화를 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SR을 뭐 40%를 50%로 하든지 뭐 60%로 하든지 그런 형태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대출 완화의 이제 일환으로 이제 하는 게,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보금자리론이 이제 있는데요. 이거를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제 도입을 해서 1년간 한시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이 이제 9억 원 이하 이고 이제 대출 한도가 최대 5억 원까지 이제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소득 제한도 기존에는
이제 연봉이 7천만 원 이제 이하였는데 이것도 이제 없어진다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집을 사고 이제 대출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이제 소득에 대한 제한 없이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집을 이제 살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상 이제 DSR 40%를 이제 적용을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세부적인 이제 지침이 나와 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 DSR에 대한 근간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이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대출 규제는 점차 이제 확대를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취득세도 완화하고 양도세도 완화하고 대출도 이제 조금씩 늘려주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계속 공급을 늘리면은 안 하겠죠. 그죠? 이 심리가 조금 살아나려고 하는데 뭐 신도시 또 이제 들컥 또 이제 발표해가지고 공급을 더 늘리겠다. 네, 이런 거는 시장의 거의 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게 270만 호를 이제 5년간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속도를 조절을 하겠다라고 이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 민간에 이제 이 공급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게 현 정부의 취지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잖아요. 분양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공급을 거의 안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급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기존의 이제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진행 중이니까 토지 보상을 이제 뭐 완료를 하고 부지 조성도 어쨌든 이제 착공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할 수가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미 지금 이제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뭐 늦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각 이제 시도에 있는 뭐 이제 시범 재개발 구역이라든지 뭐 이러한 구역들도 아마 다 늦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PF 문제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강원도에 이제 레고랜드 사태가 어쨌든 터지면서 PF 시장이 이제 직격탄을 이제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 이제 한도가 있었던 이제 뭐 브릿지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연말까지 이제 연기된 현장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본 PF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 브릿지론에 대한 이제 상한 압박이 이제 커져서 무너지는 이제 현장들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해서 정부에서 이제 10조 원의 자금을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버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뭐 자금을 이제 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토지가 이제 다 매입이 다 돼 있고 분양을 앞두고 이제 PF 하는 것들도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분양성이 떨어지니까 책임 준공에 대한 보증을 안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어쨌든 뭐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토지 잔금을 못 친 땅에 대해서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본 PF까지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장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가 있었었는데 일단은 좀 시간은 벌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좀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당장에 해결하기에는 당장에 이제 좀 문제만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재건축에 대한 안전 진단에 대한 내용도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뭐 저밀도 아파트 그러니까 이제 4층, 5층 이하의
대단지 아파트들은 거의 다 이제 재건축을 다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지금은 뭐 이제 여기 부산에서도 이제 남천자이가 삼익 타워 재건축을 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준공을 하게 되지만,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대부분의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은 이제 중층 아파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15층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조합원 수도 많고 그만큼 사업성도 이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업성이 안 나오면은 조합원들의 이제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 간의 이 갈등이 상당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사업 길어지고 금융 비용 늘어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최소 보면은 최소 2,500만 원 이상은 할 수 있는 입지여야지만 중층 아파트들이 이제 재건축을 이제 할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요 이제 안전진단에 대한 이제 기준을 완화를 했기 때문에 뭐 이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이제 대상들이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구조 안전성에 대한 비중이 50%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 콘크리트의 이제 내구 연한이 이제 기본 뭐 100년입니다. 그냥 꾸준하게 관리만 잘 해주면 100년 동안은 잘 쓸 수가 이제 있는 이제 그 내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30%까지 이제 완화를 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주거 환경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15% 적용을 했던 게 30%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구조에 대한 비중을 줄여가지고 눈으로 판단하는 환경 편의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가점을 이제 늘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다 이제 뭐 재건축 아파트들이 환경이 이제 좀 이렇게 이제 노후화가 이제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점수를 많이 주면 이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과연 리모델링 시장이 계속 뭐 유지가 될까 싶네요. 대부분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려고 하던 쪽에서 재건축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이제 폐지를 했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이번에 복원을 이제 하겠다. 다시 살리겠다. 예, 이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아파트도 등록을 하게끔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뭐 자금 여력이 있는 이제 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지 좋은데 들고 있으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뭐 다 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한 10년 지나면은 거의 다 가격이 이제 다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부산도 2010년하고 비교를 하면은 지금 2022년인데 뭐 거의 이제 10년 지났는데 집값이 뭐 거의 한 3배 넘게 올랐죠.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게 되는 적용을 하는 거는 좋은데, 아직까지 이제 지원에 대한 이 세제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이제 효과가 그렇게 이제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아파트를 이제 매입을 해서 임대하는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에 한해서 이제 뭐 60제곱미터 이하는 뭐 최대 100%, 그리고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50%의 취득세를 이제 감면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신규 분양하는 뭐 공동주택, 오피스텔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취득세 감면 혜택이 너무 작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취득세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수에서 빼주고,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50% 지원해주고, 그리고 양도세 100% 감면까지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들고 있으면 양도세 100% 적용이 되니까 10년 들고 있을 만하죠. 뭐 내가 30대
집을 사서 10년 뒤에 40대에 파는데 양도세 100% 면제를 받는다.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지원하는 대상이 미미하고, 이제 조건도 지금 이제 수도권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이제 3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대상도 이제 한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내년이 되면은 다 풀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아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을 안 사고 기다리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뭐 10년간 이제 장기 임대할 경우로 이제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제 이거를 15년까지 장기 임대를 할 경우에는 이제 적용을 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은 이제 9억, 비수도권은 이제 6억 원까지 올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15년은 또 너무 길지 않습니까? 네, 15년은 진짜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면은 뭐 이제 뭐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건에 대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이제 다양한 규제 완화책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제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이제 부분이 있고,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은 뭐 어쨌든 통과가 돼서 또 이제 적용을 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당장에는 효과는 없겠지만, 이 조건 자체가 계속 완화가 되면서 가격은 떨어질 대로 이제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수익성이 이제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 이거를 주의 깊게 판단을 해야 되는 이제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서베이의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